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2013년에 이우경 박사가 제시했던 활짝 깬 의식, 그러니까 Awakened Mind라는 개념에 대한 오래된 자료가 하나 있고요. 네, 그걸 2026년, 바로 지금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부한 최신 보고서를 함께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13년 전에 낡은 종이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최신 AI 위성 항법 장치로 그 길을 다시 분석해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2013년 당시에는 활짝 깬 의식을 영적 수행자나 천재들의 뇌에서 나타나는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 네 가지 뇌파의 황금 비율 정도로 이해했죠. 네, 좀 아름답지만 추상적인 개념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뇌과학은 뇌를 그냥 개별 부품의 합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들의 연결망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네트워크 관점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활짝 깬 의식이라는 오래된 보물지도의 암호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고 또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최신 과학의 눈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출발점이 기존의 네 가지 뇌파, 베타, 알파, 세타, 델타를 현대 뇌과학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베타파인데 사실 베타파 하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 아플 때 나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사실 베타파의 일부, 특히 20Hz가 넘어가는 하이베타 상태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 하이베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베타파는 뇌의 중앙집행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랄까 뇌 CEO가 일하는 소리 그 자체입니다. 뇌 CEO요? 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활발하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뇌파죠. 문제는 이 CEO가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것, 즉 하이베타 상태가 만성화되는 겁니다. 아, 이건 활짝 깬 의식의 명렬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과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CEO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과 번아웃으로 과열된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럼 두 번째, 알파파는요? 네. 알파파 하면 보통 명상이나 휴식할 때 나오는 좀 멍한 상태의 뇌파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는 이걸 능동적인 정보 처리의 문지기라고 부르네요. 맞아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알파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감각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뇌에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효율적인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알파파가 뇌의 두 가지 주요 네트워크 사이를 오가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주요 네트워크라면 방금 말씀하신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CEO, 즉 중앙 집행 네트워크와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바로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요? 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죠. 강하고 안정적인 알파파는 이 외부 집중 모드와 내부 집중 모드 사이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전환시켜줍니다. 클러치처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한 알파파는 내면의 직관과 외부의 상황 판단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셋업합니다. 이건 보통 창의성이나 번뜩이는 영감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변연계의 언어라는 시적인 표현을 쓰네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편도체 같은 깊은 영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타파는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던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연합적 사고의 핵심 동력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세타파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알파파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세타파를 활성화시키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 기억을 안전하게 떠올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지혜로 바꾸는 변환 과정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델타파. 이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델타파라고 하면 깊은 잠 아니면 거의 혼수 상태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깨어있는 뇌에서 나오는 델타파가 공감의 기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깨어있을 때 나타나는 델타파는 뇌의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종의 초고속 장거리 통신망 역할을 합니다. 아, 통신망이요? 네.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걸 분석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통째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게 바로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이죠. 뇌 전체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가 돼서 타인의 주파수를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가지 뇌파에 대한 정의부터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런데 2026년 새로운 모델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한 조각, 바로 감마파가 추가되었어요. 네, 2013년 모델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활짝 깬 의식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으로 여겨집니다. 활용점정. 티벳에 숙련된 숙녀들이 깊은 자비 명상에 들었을 때 뇌 전체에서 아주 강력한 감마파 동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열쇠입니다. 통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감마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마파의 핵심 기능은 바인딩, 즉 묶어주기입니다. 묶어주기.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세타파가 가져온 과거의 기억, 베타파가 내린 논리적 판단, 시각 정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통찰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뇌의 각 영역이 자기 할 일을 잘해서 베타, 알파, 세타, 델타파가 이상적인 비율로 나오면 그게 최적의 상태 아닌가요? 왜 그걸 묶어주는 별도의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 파트 연주를 완벽하게 하면 지휘자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각 연주자가 자기 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한다고 해도 지휘자가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 소리들은 하나의 교향곡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소음이 될 뿐입니다. 아, 감마파가 바로 그 지휘자의 신호와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아!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순간 뇌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감마파에 의해 동시에 점화되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답으로 통합되는 폭발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네 가지 뇌파가 멋지게 공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감마라는 상위의 질서, 즉 감마파의 포락선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활짝 깬 의식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색의 유리 조각들이 그냥 쌓여 있는 것과 그 조각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을 이루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뇌 네트워크 이야기,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CNEN과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DMN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둘의 관계가 의식 상태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 열쇠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일에 집중하면 CNEN 활성, 딴 생각이 멈추고 DMN 비활성, 반대로 멍하니 있으면 DMN 활성,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꼭 시소처럼요. 네, 대부분의 뇌에서는 그 둘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활짝 깬 의식이나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몰입 상태에서는 이 역설적인 두 네트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되거나 혹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역학을 교대하는 특별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아, 잠깐만요. 메타스테이블 상태라는 게 그럼 보통은 한쪽에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오는 시소 같은 관계인데 이 상태에서는 마치 시소의 양쪽이 동시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하고 역동적인 균형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소의 양 끝에 앉은 두 명의 고개사가 서로 완벽한 호흡으로 균형을 잡으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과 같죠. 아하,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는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CN 활성,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자의식의 방해 없이 DMN에 병용된 활성,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장기 명상가들 사례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명상 중에 마음이 잠시 다른 곳으로 방황할 때 DMN 활성? 그걸 딴 생각했네 하고 자책하는 대신 그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집중으로 돌아오는 CN 활성 과정이 아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뇌 상태를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네.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 프로토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알파 세타 훈련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검증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황홀경 또는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거죠. 트랜스 상태요? 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으면 알파파가 나오다가 깜빡 잠이 들기 직전에 몽롱한 상태에 이르면 세타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뉴로피드백은 바로 그 알파와 세타의 경계, 즉 의식과 무의식의 문턱에 뇌가 도달하는 순간 파도 소리 같은 부드러운 보상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 보상음을요? 그럼 뇌는 이 상태가 좋은 거구나 하고 스스로 그 상태에 머무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의식의 문턱에서 머무는 훈련이라 흥미롭네요. 그 상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상태에서는 무의식에 억갑되어 있던 기억이나 감정들이 의식의 검열을 피해 안전하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인데 최신 메타 분석 연구들을 보면 PTSD 환자들의 증상 완화율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네요. 인프라 로즈파스 훈련. 맞습니다. 뇌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리듬, 대사 리듬을 안정시키는 거라고요?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완벽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자폐 스펙트럼처럼 뇌의 기저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 땅 다지기 과정 없이 곧바로 알파 세타 훈련에 들어가면 뇌가 그 깊은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본격적인 집을 짓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SMR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안정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신체적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보니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가 떠오릅니다. 어떤 거죠? 바로 노인성 불면증입니다. 혹시 이 SMR 훈련이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보고서는 노인성 불면증의 핵심이 단순히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즉 수면의 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수면의 질이요? 네, 그 열쇠는 바로 수면 방추, 슬립 스핀들에 있습니다. 수면 방추요? 그건 뭔가요? 뇌가 얕은 잠, 즉 수면 2단계에 들어갔을 때 1초 정도 짧게 나타나는 12에서 15Hz 대역의 뇌파입니다. 이 수면 방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몸 내부의 감각 신호가 뇌를 깨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리 차단용 귀마개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수면 방추의 수와 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작은 소리나 약간의 뒤척임에도 방어막이 뚫려서 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꾸 깨는 거였군요.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뇌의 방어막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니.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심지어 보고서는 이 수면 방추 감소가 노년기 기억력 저하나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렇죠.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법은 밤이 아니라 낮에 있습니다. 낮에요? 바로 낮 시간 동안 SMR 뇌파, 즉 수면 방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인 12에서 15Hz의 뇌파를 강화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는 겁니다. 뇌의 가소성 원리에 따라 낮에 이 주파수 대역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수면 방추의 밀도와 힘이 실제로 증가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 낮에 뇌의 특정 근육을 단련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약물 없이 잠을 유지하는 뇌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피우는 치료법이죠. 뇌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기술로 RTMS, 즉 경두계 자기자극술도 언급되는데요. 네. 방금 이야기한 뉴로피드백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거나 비활성화시키는 하드웨어 리셋에 가깝습니다. 하드웨어 리셋? 갑자기 멈춰버린 컴퓨터에 전원 버튼을 눌러 강제로 재부팅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드웨어 리셋인 RTMS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소프트웨어 훈련인 뉴로피드백이 더 적합하겠네요. 네. 이걸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 스스로 훈련할 의지나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RTMS가 먼저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 시동을 걸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뉴로피드백 훈련을 할 동기 자체가 없거든요. 아, 이럴 때는 RTMS로 뇌의 특정 네트워크를 강제로 활성화시켜서 일단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뉴로피드백은 자신의 뇌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소프트웨어 훈련입니다. 자전거 타기처럼요? 네, 맞아요. 자전거 타기처럼 한 번 배우면 그 기술이 뇌에 남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활짝 깬 의식처럼 뇌 전체의 섬세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외부에서 강제로 리셋하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조율법을 배우는 소프트웨어 훈련, 즉 뉴로피드백이 더 본질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활짝 깬 의식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명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융합과 통합이라는 2026년의 최신 트렌드를 다루고 있네요. 이제는 한 가지 기술만 고집하지 않는군요. 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 최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신경 최면이요? 먼저 뉴로피드백으로 뇌를 최적의 세타파 상태, 즉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고 수용성이 극대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최면 암시를 주입하는 거죠. 아, 뇌라는 밭을 최상의 상태로 갈아놓은 뒤에 씨앗을 심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변화가 훨씬 빠르고 깊게 일어납니다. 뇌 훈련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의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뇌도 결국 몸의 일부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뇌파 훈련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거든요.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똑같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표준 프로토콜은 QEEG 뇌파 검사와 함께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병행해서 뇌에 부족한 영양부터 먼저 채워준 뒤에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2013년에 제시된 활짝 깬 의식은 4가지 뇌파의 황금 비율이라는 다소 아름답지만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6년의 뇌과학은 뇌의 핵심 네트워크들의 유연한 춤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감마파의 지휘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훈련 가능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연히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QEEG라는 정밀 지도로 뇌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2. ILF나 SMR 같은 훈련으로 뇌의 기초 체력을 다진 뒤에 3. 알파 세타 훈련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통합을 이루고 4. 최종적으로 감마 동기화로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완성하는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깨달음의 과학화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이 활짝 깬 의식이라는 것이 일부 영적 스승이나 위대한 천재들만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과학적 로드맵을 통해 누구나 훈련하고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기본값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